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에 함께하고 있는 황주명입니다. 항상 제가 매주 마지막 정리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잉 이번 주에는 언제 나왔고 또 다음 주에는 어떻게 잘 준비하는지 함께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특히 굉장히 좀 핫한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 통치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었죠. 그 부분으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조금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금요일자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아직 한국 증시는 건재하다. 이런 포지션을 좀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줄어드는 듯 하였으나 다시 한번 또 확산, 특히 서울 측면에서 확산이 나오면서 위기감과 함께 또 코로나19 이슈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앉아있는 것을 굉장히 중시 여기지 않습니다. 상장사 두 군데를 이번에도 탐방을 다녀왔고요. 그 B사와 그다음에 H사를 다녀오면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체크해보고 또 현재 처해져 있는 회사 상황에 대해서 또 찾아봤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그걸 겁니다. 정말 지금 시장에서 회사가 성장하고 또 혹은 회사가 앞으로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있나? 제가 또 많이 오늘 베스트삭에서 문의를 주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직접 또 회사를 찾아갑니다. 다만 요즘에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좀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제약회사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19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할 수밖에 없으니 제약회사 탐방은 조금 당분간만 좀 자제해달라. 전화 산업으로만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약회사는 제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유선상으로 좀 확인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 외 기업들은 또 많은 질문 주시게 되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한 군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못 들은 이야기들 꼭 황주명 베스트삭에서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여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문자로 주시게 되면 샵 3772, 샵 3772로 해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 전화는 023772-0263번입니다. 특히 전화를 주실 때는 제가 조금 더 잘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 문의 많이 주신다 하더라도 좀 당당하게 또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게 되면 또 제가 숨겨져 있는 내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개인 투자자분들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들 많으니까 시장에 없는 이야기들 정말 가려운 부분 제가 긁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023772-0263번으로 전화 주시게 되면은 또 대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만약에 방송 중에 놓친 부분들이 있다. 혹은 제가 이번 주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또 제가 강의를 하게 됩니다.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언택트 강의를 하게 되는데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주명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다양한 일정과 그다음에 강연회 이런 부분들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주명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만약 이런 부분이 어려우시면 샵 3772로 강연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앞으로 강연 일정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날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또 강연회 하는 거 아시죠? 그런 부분 일정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과 그다음에 문자 통해서 문의 주시게 되면 제가 정말 다양한 정보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만약에 문자 주시거나 전화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또 추첨을 통해 가지고 교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항상 교재를 2권씩 보내드렸는데 제가 5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문의 보내주시면 스탁 코드죠. 주식에 어떤 암호를 푼다라는 거고요. 시중에 없는 교재입니다. 제가 저서한 교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안하게 받아보시고 검색식과 기법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해보시면 좋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심장이 떨린다. 또 3월 달에 그 악몽이 2월 달에 그 악몽이 또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들도 많으실 텐데 한번 이번 주장 리뷰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산업까지 본 다음에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좀 같이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주 마감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이제 한 3가지 정도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주에 조금 안 좋은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자, 요 시그널 항상 제가 Don't worry, be happy 제 주 멘트잖아요. 그죠?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여러분들과 행복할 것이다 라는 얘기 드렸었는데 제가 그 미국장이 무너지는 날, 아니, 국내 증시가 코로나 팬데믹 있는 날, 목요일 날 저는 그런 얘기 드렸어요. 아직은 상승이다 라는 얘기를 과감하게 얘기 드렸거든요. 누구나 다 불안해할 때
누군가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조금 퀘스천 하나를 좀 달아볼 수 있는 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외국인들이 풋옵션에서 강력한 매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풋옵션이라는 것은 하락 쪽에 예상을 하고 사는 선물 파생 상품인데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갑자기 204가 찍혔습니다. 204억이 찍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필요한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소 외국인들도 국내 증시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는 종목들이 그냥 예전 같았으면 아무거나 사도 종목이 가. 뭐 이런 케이스였다면 지금부터는 진짜로 선택과 집중, 특히 하나의 선택, 하나의 집중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해졌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크루드오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해외 상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를 드리는 것은 제가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봐야지만 확률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크루드오일이나 금속이 42.5달러 기준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이제 고점에서 횡보 기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크루드오일은 그래서 43달러에서 풋, 41달러에서 콜, 43에서 1 사이, 뭐 41.5 콜이면은 계속 박스권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다소 이제 시장 자체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동조하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루드오일도 제가 딱 장중에 보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상에서는 올라가고 싶은 힘이 있는데 부담감 때문에 자꾸 누군가가 어떤 시스템적인 매도가 나오고 오일값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한계치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은 시장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코스피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가 그 부담감이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코스피 2,400포인트에서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00, 그러니까 2,600 기준으로 해서 한 10% 정도 조정받은 구간인데 2,400 정도에서 저항 흐름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 중심의 종목을 사시면 안 되고요. 개별 종목 그리고 덜 오른 종목. 이런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모토믹 바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모토믹 50% 갔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었다가 이제부터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 주가 지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종합 주가 지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에는 조금 약세 흐름이었습니다. 오히려 시가 부분이 좀 고점 부분이었고요. 마지막까지 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다소 안타깝지만 그래도 금요일 날 좀 상승을 해주면서 위안을 좀 삼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뭐 2,300, 2,200 지지 구간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직 도노레이 비해피. 다만 이제부터는 좀 더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 그리고 지수 상승 종목들은 좀 배제하면서 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포인트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세 속에서 어떠한 산업군들이 움직였는지 좀 보도록 하겠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산업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 우려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서울발 코로나가 다시 우려가 됐는데 인구가 많은 만큼 오히려 더 확산 속도가 빠르지 않겠냐. 이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뭐 치료제에 대한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마스크는 넘버원이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근데 이제 금요일자에 조금 특이 시그널이 나와서 갖고 왔는데, 금요일자에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 상한가를 갔다가 막 급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주들도 이제 뭐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우리들 제약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보라든지 웰크론 이런 어떠한 그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의 약 강세 흐름이 있었는데 금요일자에는 오히려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좀 다시 약세 흐름 좀 돌아서면서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좀 조심하는 어떤 포인트들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IT 바닥주들에 대한 흐름인데요. 주식 순환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습니다. 이노스 첨단 소재, 뭐 자화전자, XINC 뭐 이런 종목들인데 이노스 첨단 소재나 자화전자, XINC 같은 종목들이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그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죠. 소외된 종목들에 대해서 부담감 없는 종목들에 대해서 주가 상승이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 상반기 때 워낙 안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때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이게 뭐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기에는 조금 다소 부담감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엘사 쪽이랑 좀 통화를 해봤습니다. 엘사 쪽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중역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의 IT 업체들이 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L사를 통해 좀 느꼈던 부분이 아직 IT 종목들이 그냥 순환매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보고 접근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 지금 잘 가고 있고 바닥에서 올라온다 해서 차트만 보지 마시고 실적적인 관련 부분까지도 참고해서 가시는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얘기했듯이 방산주에 대한 흐름이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방산주는 이제 김정은 위인 통치 관련된 거죠. 북미 관계 와카 우레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방산주 중에서 이제 빅텍, 스페코, 뭐 한일단조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었죠. 예, 빅텍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 케이스가 신용 비율이 떨어졌다 다시 이제 신용 비율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투자 팁을 좀 말씀드리면은 많이 빠지면 한번 또 샀다가 그리고 또 급등하면 매도하는 이런 전략이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기엔 좀 다소 부담스럽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히려 또 이제 매도 관점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시장에서는 좀 조용할 때 사서 시끄러울 때 판다라는 기본적인 루틴과 로직은 잃지 않고 접근하신 전략도 필요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주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교훈을 얻을 수 있었죠. 지금 고점주는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고점주를 하더라도 시장 소외주였던 종목들이 그러니까 정말로 갈 수 있는 섹터의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바닥주 위주의 포지션들이 유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일장 흐름 한번 살펴봤고요.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전화는요. 02-377-0263번입니다. 전화 02-377-0263번이고 그다음에 문자는 샵 3772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전화 주실 때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오히려 초반에 연락해 주실수록 좀 전화가 잘 된다. 후반 말미보다는 초반에 많이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하기 부끄러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고요. 바로 지금부터 문의 많이 주셨기 때문에 연결해서 오늘도 최대한 많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종목명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더존 비즈온 더존 비즈온 11만 5천 원. 11만 5천 원에 네, 20%입니다. 20%요. 뭐 더존 비즈온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당시에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이 회사가 상당히 건실하고 네. 제가 매수했을 당시에 그 문 대통령께서 방문도 하시고 예, 좀 그래서 많이 고점에 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네네. 기대를 많이 하고 샀는데 네. 기대 이하로 계속 내려가니까. 이제 근데 11만 5천 원에서 비중 20%고요. 약간 우량주 매매를 좀 좋아하시는 그런 전략이신 것 같은데 자, 더존 비중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존 비중 같은 경우는 언택트 관련주다라고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요즘 이제 시대가 저는 그래요. 요즘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에서 더 뛰어난 분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스토리 분석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과거 지표만을 통해 가지고 미래의 가치를 산중하는 기술이 생겼는데 지금 거의 뭐 식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즘 배달 음식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언택트 시대, 즉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한 부분들의 기하급수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존 비즈온은 왜 제가 앞에 이제 좀 크게 얘기를 했냐? 그 더존 비즈온은 ERP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더존 비즈온의 핵심은 뭐냐? 전자세금 계산서라든지 혹은 어떠한 그 결제 문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온라인화했다는 겁니다. 요즘에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저 법인을 설립하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법인 그 사무소를 안 가고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화 되고 있고 점점 더 간편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더존 비즈온은 일단 비전적인 관점으로 간다라는 전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은 딱 질문 잘 주셨어요. 혹시 이동평균선 볼 줄 아세요? 이동평균선을 보시게 되면 121선의 이동평균선이 있고요. 121선에서 반등 나오게 되면은 쭉 올라가면서 14만 원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4만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동평균 손절 라인을 딱 내려오게 되면은 손절 라인이 8만 9천 원이기 때문에 목표가 14만 원, 손절가 8만 9천 원인데 오히려 종목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셔도 되고 현재 언택트 시대의 대장주적인 흐름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종목, KG 이니시스. 네, KG 이니시스고요.
그다음에 네. 매수가 비중은요? 11,000원에 20%. 11,000원에 20%요. 네. 자, KG니시스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방송 보고 들어갔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방송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KG니시스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그 온라인 결제 아시죠? 네네네. 온라인 결제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 결제하게 되면은 또 어느 건 시대냐? 언택트입니다. 즉, 이거 지금 잘못 말했네요. KG 모빌리언스예요. KG 모빌리언스세요? 네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네. 11,000원에 20%. 11,000원에 20%. 네. 모빌리언스 하면은 딱 왠지 핸드폰 느낌 나지 않으세요? 네네네. 그렇죠. 모빌리티라고 해서 움직일 때 쓰는 핸드폰 결제입니다. 어차피 KG 네. 그룹입니다. KG 네네. 니시스, KG 모빌린스 다 KG 그룹이고요. 모빌리스도 마찬가지로 또 언택트 그룹입니다. 자, 네. 요즘 이제 언택트 관련돼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잘 가고 있는데 KG 모빌리언스 회사도 건실을 하고요. 매출이나 영업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사실 온라인, 오프라인 결제가 조금 둔화된 것은 사실인데 하지만 온라인이라든지 모빌리티 결제율이 훨씬 더 증가됐기 때문에 돈 워리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자, 2020년 6월 12일자 대량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굉장한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굉장한 거래량이 쫙 발생하게 되면서 시장 중심주, 시장 주도주로서 올라오게 됩니다. 이 시장 주도주 올라오면서 전고점 돌파에 대한 시도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턴어라운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래 꼬리가요 너무나 잘 잡아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적인 포인트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13,000원 부분 있죠. 네. 13,000원 부분에 좀 악성 매물이 있기 때문에 12,800원 정도에는 매도를 하시면 조금 단기적인 접근으로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가는 12,800원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8,800원 제시드리는데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수익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수익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을 종목명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해성 DS 네. 매수가 22,000원, 비중 15%요. 해성 DS. 네. 네. 그리고 비중 15%요. 네. 네, 22,200원이면 지금 손실 중이신데 뭐 해성 DS 이런 이유로 들어갔다.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반도체 관련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서 해봤어요.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네. 사실 이제 해상 DS 같은 경우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죠?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한 146.6억 정도 나왔으니까요. 제가 제일 먼저 지금 찾아본 게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네. 요즘에 IT 기업들 영업이익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왜냐면 근데 해성 DS 같은 경우는 IT 기업 중에서도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하반기 쪽으로도 지금 턴어라운드 그러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만 나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시장 돌아서니까 바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네. 예, 시장과 함께 갈 수 있는 종목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제 61선 아래꼬리를 잡았습니다. 61선 아래꼬리를 잡았기 때문에 다시 턴어라운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22,200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데 이건 전고 돌파할 것 같습니다. 24,000원에 매도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목표가 24,000원이고 손절 라인은 121선 깨지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좀 121선 폭이 좀 크네요. 손절가는 16,000원 제시 드리겠는데 종목 자체가 수급도 좋고요. 아직 뭐 시장 대비 덜 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24,000원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 되십시오. 네, 계속해서 시청자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 주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지금 직접적으로 종목 주시면은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 계셔서 문자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 11만 원입니다. 비중 10%입니다.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셀트리온 그룹주들 당분간만 조금 보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셀트리온 그룹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직 지금 수급이 양분화되고 있어요. SK 바이오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그다음에 SK 케미칼, 그다음에 지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그러니까 이 자금이 제약바이오 쪽에 큰 종목들이 들어가다 보니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물론 이거는 이제 코스닥 종목이긴 하지만 셀트리온이 코스피 종목이자 보니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춤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104,000원이 되면 104,000원이 되면 전량 매도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접근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9만 원 제시 드리는데 104,000원 전략으로 좀 종목 교체 의견 한번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지금 문자 체크하고 있는데 전화도 많이 주시고 계시네요. 이번에 전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S맥이고요. 네, 1,590원, 1,590원, 20%. 20%요. S맥, 혹시 지역은 어디세요? 인천이요. 아, 인천이요? 아, 요즘에 이제 그 제약회사 관련해가지고는 S맥 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서울 쪽에서 많이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서울, 인천. S맥 혹시 아, 네. 내용 관련해가지고 뭐 알고 계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내용은 뭐 시제품도 있고 혈장 치료. 아,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사실 이 S맥은 기운이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방송이다 보니까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운이 네. 있는 종목인데 무슨 기운이 있냐? 다이노나라는 자회사를 하나 갖고 있어요. 네. 근데 네. 그게 이제 혈장 치료제 회사잖아요. 그죠? 제가 네.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3가지 약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코로나19 치료제가 무엇일 것인가 진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딱 3가지. 그 3가지가 뭐냐? 덱사메타손, 염증 치료제. 그다음에 이 염증 치료제는 결국은 염증이 있기 때문에 열이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가 그다음에 이제 천식 치료제. 왜냐면 우한폐렴이었잖아요. 이름 자체가 폐렴, 천식이죠. 어떤 근본적인 약. 그다음에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혈장 치료제입니다.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단점은 뭐냐면 혈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니즈를 맞출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조금 퀘스천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녹십자를 필두로 해서 녹십자, 셀트리온, 그다음에 S맥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S맥의 다이노나라는 회사는 그중에서 혈장 치료제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S맥이 또 이제 자회사라든지 여러 루틴적으로 봤을 때 과거부터 좀 급반등을 많이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럼 차트 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하단부를 즉 아랫부분을 바닥을 올려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힘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1,75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1,750원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물이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되냐? 윗꼬리 발생 종목입니다. 왜 윗꼬리 때 나와야 되는 거냐? 자, 이 종목이 단점이 있습니다. 상장 주식수가 너무 많아요. 2억 6,100만 주를 갖고 있습니다. 2억 6,100만 주, 402만 원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네. 올라가면 또 산으로 가요, 종목이. 그러다 보니까 1,760원에는 전략 매도 전략을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손절 네. 라인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돈벌이 자리긴 한데 1,250원 정도 손절 라인 보시면서 1,700원 자리에서 좀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수 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고요. 네, 5,600원이요. 5,600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요. 15%. 이 종목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추천받아가지고요. 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수페타시스는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이수페타시스가 타 종목에 비해서 좀 잘 안 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종목들 많이 갈 때 소외가 좀 돼 있는 것도 있고 자, 그래도 어쨌든 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5,600원이면은 좀 보유하신 지가 좀 오래되셨네요. 네, 오래됐습니다. 예, 뭐 5,600원이면 좀 보유 기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4,700원 정도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갖게 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수페타 시즌은 실적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 IT 기업으로서 좀 단단한 어떤 부분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불성시공시 지정 이슈가 좀 있습니다. 벌점을 얼마큼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벌점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벌점은 15점 이상 돼야지만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벌점 이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월봉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은 제가 왜 안타깝냐 그러면 6,000원의 저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6,000원만 되면은 갑자기 악성 매물이 막 쏟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은 우상향 추세이기 때문에 들고 가시는 거 좋습니다. 이번 달에도 한 10% 정도 상승을 했는데 보유하고 계실 때 6,000원이 되게 되면 전략 매도 의견을 좀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5,600원이면은 들고 계신 시간은 오래됐는데 10%가 안 돼서 좀 아쉽긴 한데요.
6,000원에는 전량 매도 의견 좀 제시드리고 싶고요. 손절 라인을 보시게 되면 4,300원 잡으시면 되는데 아직 수급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6,000원까지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6,000원에서 종목 교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많은 문의 주시고 계시는데요. 전화는 02372-0263번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예, 문자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산네트워크스 매수가 11,800원 비중 10% 올라가겠습니까? 이렇게 문의 주셨네요. 다산네트워크스 제가 저 이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14,000원 딱 찍어드렸거든요. 예전에 문의 주셨을 때. 딱 물론 1,200원이 틀리긴 했네요. 그죠? 근데 14,000원까지만 보셔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딱 15,200원 가고 밀려 내려오네요. 제가 예전에 이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산네트워크스의 가장 기본은 5G죠. 5G 원래 엄청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일본 도쿄올림픽이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갑자기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면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우려감이 있었는데 지금 5G는요. 엄청나게 많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보이지 않을 뿐. 지금 5G 넘어서 무슨 얘기 나오고 있어요? 6G 나오고 있어요. 6G. 6G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다산네트워크스는 굉장히 핫합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성장 모멘텀 충분하고요. 앞으로 갈 기대치 충분하기 때문에 봤는데 이게 이제 사실 안 올라갔던 게 전환사채가 많았어요. 근데 그것도 전환사채도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부채 비율 다 없어졌죠. 그러면서 이제는 모멘텀 좋은데 국내보다는 약간 해외향이라서 코로나 이슈만 조금만 둔화되면 더 갈 수 있습니다. 자, 11,800원 비중 10%. 저 같으면 살짝 팔았다가 다시 할 것 같아요. 본전 한 12,000원 부분에서 팔았다가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가 6,000원, 8,000원 사이였는데 지금 다 50% 이상 수익을 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종목 교체 의견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접근하신 전략도 좋다. 바닥에서 10,000원 부근에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전화 함께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어떤 분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네. 어떻게 되십니까? DB 하이텍이고요. 네. 8월 18일 날 35,500원에 네. 50% 들어갔고, 네. 어제 2시 한 30분경에 한 30% 더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자, DB 하이텍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DB라는 게 동부잖아요, 그죠? 네네. 동부 하이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수가 이제 35,900원이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 설계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우상향 네.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DB 하이텍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14,500원에서 빠르게 네네. 올라오진 않았어도 계속 올라왔습니다. 네네. 다소 좀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볼게요. 제가 오랜만에 수급을 열게 되는데 여태까지 기관이 쭉 사줬단 말이죠. 연계금과 네네네. 투신이. 근데 금요일자부터 약간 외국인과 기관이 좀 팔기 시작을 해요. 예. 수급은 그래요. 예, 그리고 특히 외국인이 제일 특징적이었던 게 목요일자에 엄청나게 던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네. 나서 지금 또 8월 13일 날 매수해준 물량을 다 정리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소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 종목 자체에 대해서. 삼성전자랑 DBA텍은 원래 동조 현상을 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 맞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좀 약세 흐름으로 좀 돌아섰기 때문에 DB하이텍 35,900원에 매수하셨잖아요. 그 네. 자리가 다시 오게 되면 한 정리하셨다가 이 종목 네. 왠지 지금 수급 때문에 한번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때 네. 뭐 32,000원 부분이라든지 조금 평단을 네. 낮춰서 다시 진행하는 것이 네.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네. 8월 초에 34,150원에 3,000주를 매수했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이데일리하고 다른 방송사 세 분이 좀 그 선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네.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35,000원대에서 매도를 하라고 해서 제가 그때 이제 그 본전에 그냥 거의 매도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종목 자체가 그 종목 자체로 볼 때는 너무 이 종목이 좋아서 실적도 좋고 뭐 이런 것 전반적으로 너무 좋은데 이제 문제는 지금 수급이 이제 부담스러워서 수급이 조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제 시청자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회사를 탐방을 다녀오고 나면 이게 어떤 기업은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지금 엄청 좋은 기업이 하나 바닥에 있어요. 근데 네. 우리가 주식은요 미인 미남대회랑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면 종목도 좋아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핫하게 또 두각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종목은 그렇죠. 정말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막 가는 종목들도 예, 있어요, 예. 그죠? 종목은 정말 좋은데 저기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제가 이번 주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는 네. 이 종목을 한 몇 년간 장기 보유까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시청자님 여기까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왜냐면 또 다른 시청자님들도 함께 해야 되니까요. 장기 네. 보유 관점과 그다음에 이제 단기 보유 관점 이렇게 좀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단기 보유 관점에서는 저는 바로 매도 의견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 네. 보유 관점으로 본다면 저희가 이런 것들은 BPS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제가 DB하이텍도 뭐 많은 문의 주시면 제가 또 회사도 찾아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자, BPS가 지금 19,000원 정도 잡혀요. 예상 BPS가. 네. 15,000원에서 19,000원이면 2만 원 정도입니다. 회사 성장을 하게 되면 PBR 2가 잡힙니다. 그럼 4만 원 정도가 네. 잡혀요. 그죠? 그러니까 네. 청산 가치로 했을 때 그럼 19,000원 곱하기 보수적 관점으로 했을 때 곱하기 2를 잡으면 4만 원이고요. 그죠? 15,000원 곱하기 보수적 관점 2하면 3만 원입니다. 그럼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가 지금 맞다라고 보시고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4만 원 부근 넘어가면 그럼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그게 PBR로 반영이 되게 된다면 2.5까지 올라가거든요. 와, 제가 오늘 네. 분석 엄청 깊게 드리네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4만 5천 원 부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게 네. 2.5 구간이에요. PBR 부근. 그럼 4만 예. 5천 원에 좀 롱텀으로 보시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정리 의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익 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제가 좀 많은 부분들 못다한 부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황주명 검색하시면 또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제가 좀 짧게 해본들은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 한 분 더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여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모레 퍼스피 40%에 아모레 퍼시픽 70%. 예.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17만 3,500원이에요. 아, 500원 수익 중이시네요. 그죠? 예. 그래도 500원 수익과 손실인 거는 기분 차이 크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이슈가 조금 있어요. 예. 그거 아시겠지만 중국이랑 오일이랑 안 보이게 조금 사이가 친해지고 계시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중국 이슈가 조금 있으면 두각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관련된 종목도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아모레 퍼시픽은 굉장히 좀 두각 받을 수 있는데 혹시 시청자님 화장품 아모레 퍼시픽 거 쓰세요? 그거는 비싸가지고 예. 네, 그래도 어쨌든 화장품 좋다는 건 아시죠? 예. 예, 저도 그냥 아무 화장품이나 씁니다. 근데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 이제 턴어라운드하고 21선 지지받았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대한민국의 대장격이기 때문에. 그런데 19만 원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19만 원 정도에는 매도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뉴스 나오면. 그래서 예, 뭐 얼마 전에 올라왔는데 갑자기 내려가 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네. 19만 원의 악성 매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19만 원에 내 본전되면 던져야지 이런 매물이 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19만 원에 전량 매도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워낙 바닥이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근데 뭐 15만 5천 원 그래도 체크 상황으로 좀 드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예, 저희 감사합니다. 예,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많이 문의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주명 검색하시게 되면 오늘 못다 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있으면 오후 2시부터 또 강연회를 합니다. 예, 제임스 전문가님과 제가 여러분들 또 찾아뵙는 시간 라이브 이야기 하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문의 주셔도 되고요. 잘 모르시겠다 이러신 분들 샵 3772로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위기냐 기회냐 도너리 BFP 기회입니다. 이 기회 잘 잡는 시간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좀 체크를 드렸고요. 이제는 에이아스와 그다음에 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종목들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종목들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제 특징 아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시장에서 이 두각받기 전에 항상 말씀을 드려요. 뭐 일양약품도 그렇고, 뭐 바이넥스도 그렇고, 웹젠도 그렇고. 지금이야 뭐 이 종목들 엄청나게 핫했지만 저는 방송할 때 이 종목들 굉장히 조용했거든요. 즉 종목을 직접 발굴하는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들이 얘기하기 전에 찾아서 그리고 크게 수익을 보는
이제 우진 BNG 같은 경우도 100% 이상 상승을 했었죠. 왜 우진 BNG 봅니까? 이랬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정말로 발로 뛰는 전문가의 어떠한 스타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그중에서도 이제 모토닉 같은 경우가 제가 조금 특이 케이스였죠. 모토닉 같은 경우는 제가 주식 담당자분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토닉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자분이 우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번 정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충당부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입각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모토닉 과감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8월 14일 날 상한가 그리고 8월 18일 날 급등을 하면서 52%까지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시장에 대해서 불안할 때 정보가 없을 때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시대가 발달해도요. 결국은 텍트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텍트가 결국 답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직접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SK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종목은 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근데 SK이노베이션은 수익 실현이 됐습니다. 그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당분간 좀 있다가 나중에 밑에 내려오면 13만 원대 내려오면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얘기 드립니다. 오늘도 그 관련된 종목 한 2개 정도 체크해서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요. CMG 제약입니다. 제약사 중에서 좀 덜 올랐고 어제 아래 꼬리가 좀 특이 케이스라서 갖고 왔는데 세계 최초 필름형 조현병 치료제 미국 FDA 그 시판 신청을 했습니다. CMG 제약이. 자, CMG 제약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좀 주목해 보는 게 제대로 필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필름형 치료제 FDA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사실은 그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필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근데 필름을 통해서 먹기 때문에 자르기도 쉽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니즈가 커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해외 수출력도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이 그 차바이오텍 그룹입니다. CMG 제약은 잘 모르시더라도 차바이오텍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바이오텍 그룹에 편입된 제약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가는 4,300원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4,300원 이하. 목표가는 6,000원까지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이상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3,300원 제시드리면서 제가 항상 시장에 대해서 자꾸 체크를 해보는데 덜 오른 종목들 그리고 두각 덜 바른 종목들 위주로 많이 관심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황 대표님은 어떻게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소외되고 이런 종목들 잘 발굴하시냐고. 그거는 그거예요. 정말로 시장에서 인기가 많으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너무나 지금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 드리는 게 너무 소문난 잔치 쫓아다니셨다가는 지금 장세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 소문난 잔치 전에 상차림이 딱 들어오기 전에 딱 매수하는 포지션도 지금 전략에서는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SKC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SKC. 자, SKC 같은 경우는 오늘 어제죠. 어제 9% 이상 상승을 했는데 반도체, 모빌리티 제외해서 모든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선택과 집중. 잘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자, 화장품 원료 사업 현대 HCN에 매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매각하면서 또 돈도 확보했어요. 이 어려운 시장에 1,200억이라는 확보가 됐기 때문에 또 단단한 지원군이 됐고요. 그다음에 SKC 솔믹스를 오히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니까 지금 집중 쪽에 포함이 되니까 아예 자회사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이런 모멘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선택과 집중과 앞으로 나아가는 단계. 자, 매수가는요.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86,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5만 원. 그 손절가는 6만 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 종목은 뭐라고요?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체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어떻게 그러면은 일양약품을 잡았고 급등주를 잡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강의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다시 뵙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오늘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닥줄을 잡는 법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주봉의 시크릿, 주봉의 비밀이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주봉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봉의 비밀은 크게 이렇게 4가지 모멘텀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봉에서요, 장대양봉이 발생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시장 중심주예요. 근데 주봉을 보니까 저간 거예요. 주식은 주봉 바닥을 잡는 거구나라는 로직을 알 수가 있는 거고, 3분봉 대량 매수 확인 및 지지를 확인하고요. 일봉의 최대 양봉 발생 후 눌림을 공략하는 전략까지 이 4가지가 체크가 되면 좋습니다. 자, 장대양봉이라는 개념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거래대금이 70억 이상이다. 늘 똑같은 얘기죠, 그죠? 제가 주식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요, 이게 일일비하지 않으면 돼요. 어떤 분들은요, 돈 벌면 돈 잃으면 다 똑같죠. 사람은 근데 그냥 탁 내공 있게 탁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 심리전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원칙 싸움이에요. 근데 그 원칙, 장대양봉이라는 원칙을 드렸죠. 제가 거래대금 70억 이상, 그리고 7% 이상입니다. 자, 3분봉을 보자. 제 3분봉을 보자는 얘기는 뭐냐면 1분봉에는 거래 패턴이 거짓 패턴이 너무 많아서 3분봉 정도 보자. 주봉은 월봉과 연봉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주봉을 봐야 되고, 눌린 공략은 하루 쉬어가기 패턴이 많다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식은 급등을 하고 나서, 근데 그게 주봉에선 바닥에서 다음날 눌림일 때, 이때 매수한다라는 거죠. 한때 제가 굉장히 핫한 매매법을 하나 오픈드렸었는데, 갈매기 매매법. 나중에 항저우 매스특 잘 보시게 되면 제가 또 갈매기 매매법에 대해서도 오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주주님들이 잘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사 성장하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잘 되는 케이스를 만드는 것은 뭐예요? 성장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도 이야기 드릴게요. 자, 주봉의 비밀, 캠트러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캠트러스를 얘기 드렸는데 2차 전지 수혜 기대감이 지속됐었습니다. 자, 근데 그 캠트러스라는 종목이 갑자기 거래량이 붙습니다. 이때 전고점을 뚫으면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일봉 기준으로 70억, 7% 기준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 종목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내가 정말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고뇌에 빠졌을 때 우리는 뭘 하시면 되냐? 다음 보면 딱 주봉을 보니까 바닥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갔지만 그 타이밍은 이 정도였을 겁니다. 아직 전체적인 흐름에서 240주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바닥이구나 하면서 다시 안도감을 갖고 다시 일봉으로 넘어가면 눌림 자리에서 공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식은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식의 가장 근간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래량 있고 양봉이 있는 것, 즉 상승을 하는데 돈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식에서 유일하게 속이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거래량입니다. 매수와 매도에 대한 거래량은 어떠한 이유에도 뉴스는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습니다. 팩트에 입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주목해 보시는 전략 유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캠트러스의 주봉 다시 한번 봤고요.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월드. 자, 6,500 체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봤을 때 이 종목의 위치를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가 일봉에서 거래량과 함께 전고 자리를 딱 뚫어줍니다. 힘이 있고 자금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돈을 한번 쓰면요. 자, 보세요. 있는 힘껏 확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다음날 확 미는 것보다 좀 하루 쉬었다가 핵 걸었다가 그 다음에 에너지 모으고 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 타이밍에 대한 인지도가 필요합니다. 인지가 필요합니다. 하루 급등했다고 화락 쫓아 들어갔다 마이너스다 덜덜덜 떨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심리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한 번 힘 빡 주고 나서 밀린 다음에 다시 힘 모은 다음에 물도 좀 마시고 과자도 좀 먹고 밥도 좀 먹고 그 다음에 미뤄야 또 세게 밀리는 거 아닙니까? 주식은 누가 한다고요? 사람이 합니다. 물론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만든 주체도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자, 근데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주봉을 보니까 저기 바닥이 있네요. 힘을 줬어요. 바닥에 있어. 여기서 밀려봤자 네 종목이 얼마나 밀리겠어. 가면 더 가겠지 하면서 딱 보면서 수급 포인트 체크하는 겁니다. 재밌으시죠? 이게 뭐예요? 주식 매매 기본 룰. 테크놀로지 원칙입니다. 자, 한미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감염 치료제 기술 이전 이슈가 있었는데 그걸 떠나서요. 자, 자금이 빡 들어옵니다. 여기도 한 번 더 들어오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자금이 들어오고 나서는 3일간 쉬어야 돼요. 핵. 근데 이 쉬는 게 얼만큼 쉴지는 알면은 며느리도 몰라요, 사실은. 왜?
안 사주는 거예요. 여기 사주고 나서 3일 동안 안 사주니까 시장에 맡기는 거예요, 하락을. 이해 가세요? 한번 빵 사주고 나서 3일 동안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알아서 여기서 가네 안 가네 매수가 얼마네 손절이 얼마네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여기서 샀던 사람은 쉬고 있을 뿐이라니까요. 이게 주식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주식이에요. 제가 교과서에 없는 얘기, 정말 제가 필드에서 뛰면서 하는 얘기들을 들으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걸 너무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필드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 최대한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3일 동안 매수를 안 해주니까 주가가 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가 빵 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서 3일 동안 물 마셨으니까 세게 빵 밀어주는 겁니다. 주가가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 저점을 예측한다고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냥 개인들의 투심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그 저점이 잡을지 물론 3분봉에서 지지대 잡으면서 어느 합리적인 가격 구간이 나오긴 합니다. 그게 저점이긴 한데 딱 맞춰서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들입니다. 자, 주봉 보겠습니다. 자, 한빛사이언스 그러다 보니 위에서 내려와서 빡 치고 올라갑니다. 이게 패턴입니다. 이게 주식입니다. 자, 주가가 흘러 내려가는데 주봉 바닥이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이 로직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은 주식에서 가장 근간입니다. 자, 율촌화학입니다. 배터리 업체죠. 자,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빡 터집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대부분 주식 잘 보세요. 이제 주식이 좀 보이실 것 같은데. 그죠? 자, 뭐예요? 한번 거래량이 붙으면 이제 뭐 해야 돼? 시장이 맡기는 거예요. 자, 힘을 그냥 있는 헤라클레스처럼 내 힘이 아닌데도 빡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또 빡 들어올까요? 아니면 쉴까요? 또 빡 들어오는 경우보다는 좀 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냅두는 거예요, 시장. 근데 시장에 냅두는데 빡 가는 경우는 그냥 운이 좋은 거고요. 한 3일, 4일, 5일 냅둡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여기 정도면 더 이상 안 빠지네. 오케이,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자 먹고 음료수 먹고 올리는 겁니다. 대신에 그 자리가 부담이 없어야 돼요, 종목이. 종목이 그 자리가 부담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율촌화학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케이스를 잡는 겁니다. 아하! 이게 기본 로직이구나. 원리구나. 아시겠죠? 기본 원리, 기본 로직, 기본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한 종목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삼지전자. 삼지전자는 자, 여기서 힘을 팍 줬어요. 주고 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14,000원, 15,000원까지 갔는데 제가 그 전에 이제 포인트를 갖고 온 건데 주봉이 이랬습니다. 자, 어때요? 냅두는 겁니다. 이 힘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사실은 주식은요. 힘을 주고 쉬었다가 힘을 주고 쉬었다가 힘을 빠바박 주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게 제가 여태까지 봤던 주식이에요. 근데 이 힘을 주고 나서 이 쉬는 구간에서 매수라는 게 뭐예요? 기술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어떤 테크닉적인 관점에서 그 관점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힘을 쉴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모여 있고 지지대가 형성이 되고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이게 결국은 주식에서 근간이자 원칙이자 매매 패턴의 기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조목적인 부분들 말씀을 드리는데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까지만 볼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이제 딱 힘을 줬죠. 일봉상에서는 고점이죠. 주봉상에서는 바닥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선 주가 관리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상승과 하락에 대한 패턴에서 패턴적인 구간에서 봤을 때 우리는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조금은 더 힘내라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쉼에 대한 가정 그리고 강연에 대한 가정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황주명,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유하고 또 오전장 그렇죠. 또 제가 어디 탐방 다녔으면 탐방 다녔다는 이야기도 가끔씩 말씀드리니까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창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나 주시장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항상 찾는 것은 최고의 타이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최고의 타이밍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